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자, 먼저 파트 5고요. 파트 5는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문장 한 개가 있고요. 문장 한 개가 있고 빈칸이 한 개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보기 4개의 단어 중에 적합한 단어를 답으로 골라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 파트 5고요. 총 30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우리 수능 공부할 때 좀 너무 수능에 좀 습관이 되셔서 이런 데 영어 문장 보면 일단 밑줄 그으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읽고 막 해석하고 계시는데 팔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먼저 문제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고요. 보기 4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 4개를 보시고 문제 유형을 2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문법 문제로 나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휘 문제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보기 4개를 봤을 때 어근 자체가 요거는 시즌으로 비슷하죠. 그럼 얘는 문법 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어근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아예 다른 문제는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 문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빈칸 앞뒤에 2-3 단어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2-3 단어가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끊으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추천드릴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영어 공부하실 때 주동목을 끊어라 들어보셨나요? 주어, 동사, 목적 끊으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영어 문장의 주동목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토익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되게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추천드릴 거냐면 전, 접, 동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와 동사가 보이면 그 앞을 끊어주시면 전체 구조가 아주 잘 보이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106번을 한번 정리해보면 자, 보기를 봤더니 보기 4개가 비슷한 형태입니다. 문법 문제가 맞죠? 빈칸 앞뒤가 중요한데 전, 접, 동을 좀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봤더니 여기 전사 보이세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동사 기부 보이세요? 이 정도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조를 봤더니 이건 전차 플러스 명사니까 중요하지 않고 지우시면 되면 기부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명사가 있습니다. 빈칸은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seasonal 형용사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또 이렇게 문법 문제는 해석 없이 다 풀린다고 허풍을 부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요즘 토익은 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문법 문제여도 문법으로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면 108번 같은 문제인데 얘는 보기를 봤더니 4개 형태가 비슷하죠. 문법 문제가 맞구나. 끊어봤더니 전접도 끊으시면 자, for 전사 앞에 끊었고요. 그리고 was란 동사 앞에 끊었습니다. 어쨌거나 was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예요. 들어보셨나요? 주어 자리는 보통 명사가 들어가는데 명사 형태가 this 한 개 있고요. 그리고 t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명사잖아요. 그럼 답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해석하셔야죠. 오케이? 그래서 B는 민감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감성, 민감함, 민감성이고 responsibility는 책임 또는 책무 또는 할 일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프로젝트에 대한 빈칸이 주어졌다 안젤라 씨에게. 그럼 뭐가 민감성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일이 맞겠죠. 그래서 분명히 문법 문제 같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문법 문제 같아도 가벼운 해석은 좀 필요하다. 기억하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RC가 Reading Comprehension 약자잖아요. 기본적으로 Reading, 읽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쉬워 보이는 문법 문제여도 가벼운 해석은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각의 흐름대로 무작정 소설책 읽듯이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하되 짝을 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7번 한번 보시면 보기 4개가 다 다른 어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전에 짝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얘는 ly로 끝난 부사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꾸미는 거에 제일 중요한 짝은 꾸밈을 당하는 피수식어겠죠. 그럼 지금 구조상 봤을 때 빈칸이 꾸미는 것은 qualified, 자격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봤더니 얘는 carefully, 조심스럽게, 얘는 인내심 있게, 얘는 완전히, 얘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입니다. 자격 있는 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의미상 뭐가 맞을까요? 완전히가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휘 문제도 무작정 해석한 게 아니고 짝을 짓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품사별로 짝이 다르기 때문에 이 토익의 구조적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품사별로 짝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을 짓는 방법은 Part 5 이제 문제 풀이법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이 제일 마지막에 링크 카드를 띄워드릴 거니까 거기 보시면 짝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2번도 한번 볼까요? 10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동사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한 개 더 보려면 동사는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사 말고 타동사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짝은 이 타동사의 목적어거든요. 이 두 개 짝이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어가 주어고 목적어가 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뭔가 대신하는 건데요. 얘가 뭘 대신하는 거냐면 내용상 소프트웨어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을 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게 맞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짝을 지었으나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해서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할까지 봤었는데요. 어쨌거나 짝을 짓고 해석을 해나가야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올려드릴 그 링크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art 5 문제풀이법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지 4개를 보고 문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는 최대한 해석 없이 풀되 주변 두세 단어로 푼다. 전접동을 끊어서 푼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무리 문법 문제여도 가벼운 해석은 필요하다. 네 번째,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짝을 짓고 해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짝으로 풀리지 않으면 문장 전체를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5가지를 뭐 한 번에 다 외워서 문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옆에 좀 적어 두시고요. 또는 캡처해 두시고 문제 풀 때마다 되뇌이시면서 그때그때 적용하시면 훨씬 더 문제는 잘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Part 5를 공부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우선 단어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내가 아는 문법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휘 문제는 당연히 손도 못 대겠죠. 막연할 수도 있지만 토익 RC 나온 단어가 한 번 시험에 1000개에서 1200개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어떤 토익 복화책이라도 좋습니다. 조금 더 기출이면 더 좋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하루에 2챕터 정도는 반복해서 계속 소리 내면서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집은 기출이 우선입니다. 자, 입문서, 기본서, 그리고 실전서 순서대로 푸는 게 기본이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없다면 어쨌거나 기출 마크가 붙어있는 기출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어떤 문제집들 제가 한번 분석해보면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실제 시험은 조금 더 쉬운 문제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익 실제 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레벨의 문제를 풀건 이 기출 마크가 붙어있는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건데 Part 5에서 중요한 것은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문법 문제건 어휘 문제건 이 단어는 계속 바뀌겠지만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문제 풀 때는요, 마음껏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틀렸던 유형을 또 틀리지 않아야 내 토익 점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답 노트는 토익 Part 5 공부의 꽃입니다. 토익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반드시 오답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도 링크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